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요즘 일회용품 사용이 부쩍 늘었죠.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시켰었는데 이제 테이크아웃만 되면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썩지도 않고요. 또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 태우면 독성물질 다이옥신, 이건 청산가리보다 만 배나 강한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다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넘어갈 게 아니라 일회용품, 플라스틱 제품 사용 좀 근본적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 쓰레기 제로를 실천하는 사람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이 민간연구소 쓰레기센터의 대표인데요. 이 세계 60개국을 돌면서 쓰레기 문제를 국제 비교해가지고 쓰레기 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펴냈네요. 네, 쓰레기센터 이동학 대표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동학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언제 만들어졌어요? 7월 23일 날 얼마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만든 거, 뭐 하는 곳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고, 생활정책연구원. 예, 시민들이 생활정책을 제안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조례들을 만드는 곳인데, 그곳에, 시민단체예요? 그렇죠. 그곳에 부설로 쓰레기센터를 특화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반적인 쓰레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럼 요 쓰레기센터의 모체인 시민단체 그 생활정책연구원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201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몇 년 됐군요. 예. 주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해온 곳입니까?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이고요. 18세 참정권 운동,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은 사실 다 이뤄냈죠. 아마 시민들이 누가 처음 시작했지? 이건 잘 모르실 텐데, 이런 연구원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그럼 공인인증서 같은 진짜 생활상 문제들의 정책 개발.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맘먹고 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별 활동은 없겠고 계획이 있겠네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장을 좀 열어가는 걸 저희가 목표로 두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심각해서 못 모이죠.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제 기업들과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좀 줄여서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협업으로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이 쓰레기를 처음부터 이제 골목부터 거두어 가서 처리까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들인데, 거기에 이제 컨설팅 혹은 이제 자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고 연대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적게 만들어야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수돗물을 아무리 퍼내도 수돗물은 계속 나오게 되니까요. 특히 그 제품 포장에 너무 과잉된 포장 막 이런 거 말이에요. 맞습니다. 과잉 포장, 과대 포장.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시민 캠페인이나 혹은 자체적으로 빨대를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이 플라스틱 아예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질량 자체를 줄인다던가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서는 좀 뭔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 같은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쓰레기 센터에서 그와 관련된 전시장 이런 것들도 한번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많은데 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런 것도. 그렇죠. 그렇지만 열심히 해봐야죠. 시민들이 어떤 후원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앞서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세계 60여 국을 돌면서 쓰레기 문제 그 국제 비교한 결과를 책으로 묶어냈더라고요. 책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2월 한 말경에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3쇄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이름이 책 제목이 딱 쓰레기 책이더라고요. 쓰레기 책입니다. 아니 그 60여 개국은 어떻게 가게 된 겁니까?
제가 지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이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적으로. 예. 그럴 때 우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청년 세대가 향후의 대한민국의 미래 갈등이 어느 분야에서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게 저는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했고, 예. 사실은 그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세대 간의 갈등, 연금 문제, 일자리 문제, 부양 문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혹은 대처를 못해서 어떤 갈등들을 겪고 있는지, 이런 걸 탐구해 보려고 해외를 나갔다가 정치인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들, 도시계획자들, 이런 분들을 인터뷰하다가 예.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쓰레기 문제가. 그렇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다룰 때 이 환경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고, 예.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시들이 거의 모든 도시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예. 세계 곳곳에 있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쓰레기 선별장, 그다음에 쓰레기들이 몰려드는 쓰레기 섬, 쓰레기 산,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탐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국제적으로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쓰레기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예요? 아니면 점수가 평균 이하예요? 이상이에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예, 사람들 눈에서는 잘 치우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예. 사실은 또 분리수거나 이런 거는 예.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분리수거가 된 재활용품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이게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했는데 재활용이 안 돼요? 페트병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버려진 페페트병을 최근까지 수입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페페트병을 쓰기가 어려워서. 왜요? 질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로 버려져야 하고, 페트병,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도 들으시면 좋겠지만, 뚜껑과 그다음에 이 밖에 붙어진 라벨지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떼서 버려야 되고, 최근에는 아예 투명 페트병, 하얀색, 그러니까 흰색, 맞아요. 예, 색깔이 있는 건 또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왔던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잘 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이렇게 뭐 집집마다 분리수거를 해도 마지막 터치, 뭐 그 페트병 안에 들어있는 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걸 안 버린다든지, 그렇죠. 이러면 뭐 소용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버리면 결국 다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유럽을 여러 면에서 앞서 있는 선진 국가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불리어지는 나라가 분리수거를 안 한다면서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가 그랬어요? 제가 일단 충격을 좀 받았던 나라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제가 이 도시의 에너지를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100% 쓰고 있는 나라라고 해서 가서 깜짝 놀라서 이제 가봤더니 실제로 지열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천의 자연 환경 때문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석유를 제외하고는 다 재생에너지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그냥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를 섞어서 버린다는 걸 알게 됐고. 왜 그래요? 모르겠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초창기여서 그걸 탐구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처음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유럽 사회를 돌면서, 혹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들을 돌면서 몇몇 도시들을 빼고는 이 재활용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만 이걸 하고 있지? 글쎄요. 그래서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가, 그나마 제가 봤던 나라가 대만이나 스위스, 독일, 뭐 이런 정도, 덴마크 이런 정도의 나라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나라들은 뭐 전부 다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마 매립지의 비율은 유럽에서도 계속 낮게 가고 있어요. 낮아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주로 매립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소각장 시설을 갖지 못하거나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매립을 많이 합니다. 실제 매립이라고 하지만 매립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에다가 쓰레기 산을 만드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이산화탄소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도 발생시키고. 유럽 선진국에도 쓰레기 산이 있다고요? 아마 이제 쓰레기 산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같이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산인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결국? 그거는 사실은 중국에 그동안 보내왔는데 맞아요. 중국에서 그거를 수입을 이제 금지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국이 아닌 동남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로 보내면 받은 나라에서 이것이 처리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보내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럼 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들은 그거 돈 받고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다에 버리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게 생계입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라도 분리수거 제품들을 가려내고 예. 그 과정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도 예, 많죠. 500원, 1000원 이거를 하루에 맞아요. 일당으로 이제 버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쓰레기는 나대지에 그냥 있거나 네. 아니면 결국 강이나 바다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더 이제 문제는 태풍이나 이런 게 한 번 오면 그대로 쓰레기를 떠서 바다로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고의가 아니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렇게 갑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 네. 세계 다니면서 만난 그 쓰레기 산, 쓰레기 섬 이런 게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직접 다 봤어요? 네. 이집트의 모카탄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하루에 한 9,000톤 정도씩의 쓰레기들이 몰려들고 몽골에 가보니까 거기는 내륙 국가잖아요. 바다도 없고 강도 없고. 그런데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수도에 쓰레기 이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산 5개만 넘어가면 그 뒤에 쓰레기를 버리는 매립장이에요. 네. 근데 매립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나대지에 쓰레기를 네. 버리는 그냥 형태로 쌓아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메탄가스가 그냥 나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발화점이 높아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순간 불이 붙으면 플라스틱이 타겠죠. 그렇죠. 그럼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걸로 수익을 얻고 또 거기에서는 가난한 아이들은 거기에서 상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큐멘터리에서도 예. 많이 봤어요. 그 쓰레기 산을 누비며 다니는 아이들. 네. 아예 그냥 마을이 그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이집트, 몽고 이런 데서 보셨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멀리 갈 곳도 없이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서울의 난지도.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지금 산으로 돼서 무슨 공원처럼 꾸며져 있잖아요. 네, 지금은 아주 친환경 공원으로 되어 있죠. 지금 흑과 나무로 되어 있는 그 바로 밑에가 전부 쓰레기예요. 네. 저도, 쓰레기로 된 산을 흑으로 덮어놓은 산이에요. 그렇죠. 저도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거기 쓰레기였어요. 네, 냄새가 풀풀 나고 그 그렇죠. 지역 다니면은 네. 침출수 때문에 막 그랬었는데 그걸 흙으로 해서 다 산처럼 덮어놓고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지금 자연 회복력을 보이는 거죠. 우리도 그랬었다고요. 예, 아마 그 전철을 그대로 개발도상국들이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난지도 이후에 왜 수도권 우리 매립장이 김포 그쪽에 있잖아요. 예, 김포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거기도 거의 다 차갈 거요. 예, 이게 10년 전에 이미 이제 거의 종료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10년을 연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쓰레기를 묻게 되고 이후에 인천시에서는 더 이상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의 쓰레기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인천 시민이 왜 그걸 계속 감당해야 되냐. 이게 거꾸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답은 분명해요. 인천 시민의 쓰레기를 서울 시민한테 받으라고 하면 서울 시민들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쓰레기 업계 자체에 어떤 룰이 있냐면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불가피하게 도심 속에 소각장이나 매립지 같은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몇 선진국들은 이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금 서울, 경기 이쪽은 2025년 이후 어떻게 할지 대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그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혹은 인천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쓰레기 산 얘기만 했는데 태평양 뭐 이런 데 어마어마한 쓰레기 섬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진 못했습니다. 거긴 가보기가 어려운 곳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쓰레기 섬이라기보다 이제 해양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필리핀 마닐라에 가봤어요. 그래서 엄청난 쓰레기 더미들이 몰려오는데 그것 자체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태평양 쓰레기 섬은
우리나라의 9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면적이? 예, 면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한반도. 한반도의 9배? 예, 프랑스 국가의 면적의 3배. 와.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이에요. 예. 그게 이제 뭐 스티로폼 부표부터 시작해서 어망, 플라스틱, 페트병 엄청난 이제 쓰레기들 더미가 있는 거죠. 예.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5대양 6대주에 다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면서요. 크고 작을 뿐이지. 그 해류가 이렇게 모이는 어떤 특정 지역에 그렇습니다. 예. 한반도 9배면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이거를 쓰레기가. 어떻게 치울까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리고 누가 치워야 대부분 될까요? 이게 네. 물에 뜨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뭐 이런 종류가 대부분이겠죠. 예, 그러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해류 안으로, 해저 안으로 지금 바닥으로 10km 이하까지 지금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후 위기가 네. 조금 더 가파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바다의 해양 생태계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산소를 배출시키고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기능이 이제 망가지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렇게 바다의 쓰레기 섬은 전부 육지에서 강물 따라서 흘러나온 네. 거죠. 그렇죠. 100% 거의 100% 그런 거죠. 예, 90% 이상이 그런 그렇죠?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문명이 만들어졌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겐지스 문명, 예. 나일 문명, 예. 황허 문명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강들을 따라서 많은 도시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도시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 있는 곳에 쓰레기 없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그 쓰레기가 네. 강물 따라서 결국은 바다로까지 가더라.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바다는 누구의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두가 향유해야 될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치워야 될지. 예. 예. 저희가 예를 들어 보면 중국에서 전남 해안가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떠밀려 옵니다. 그럼 저희가 쓰레기 치우다 보면은 중국 사람들을 욕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요. 그런데 일본 남부에 가면요. 한국 쓰레기들이 또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럼 거죠. 또 한국 사람들 욕하죠. 근데 하와이를 가니까 한중일 쓰레기, 필리핀, 태국, 베트남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몰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에게 영향이 주고 있고 알겠어요. 연결돼 있어서. 네. 특히나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거는 바다에서 계속 햇빛 맞고 이러면서 잘게 부서진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들한테 가고 네. 결국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 몸까지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신용카드 한 장 정도씩의 양을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있다. 일주일에? 예. 그러면 도대체 이 몸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 예. 물론 먹은 다음에 배출이 되겠죠. 배출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인체에 지금 이제 연구가 깊숙하게 이제 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이것이 인체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 이제 발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많은 예를 들면 페트병, 네. 그 생수회사 이런 예. 것들을 생수를 사다 놓고 검출을 해보니까 8병 이상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되고. 이미 나왔다. 예. 그리고 소금. 물고기뿐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냥 물에도 있고. 예. 소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람을 타고 미세 플라스틱이 날아다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럼 호흡기로도 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참. 신용카드 한 장씩을 씹어 먹는다고. 네. 무섭네요. 네. 무서워.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대자연, 그 아프리카 거기도 그렇게 쓰레기가 많았다고요? 저희는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보면서 쓰레기 문제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예. 쓰레기가 이제 덜 나오는 체제로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 쓰레기가 거의 뭐 없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명 세계를 그대로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공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은 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을 텐데 예.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가 도시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화되면서 상품들이 엄청나게 소비되기 시작했고 그 소비된 것들이 공공 쪽에서 처리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지금 막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발생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거죠. 것들은 그냥 내다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대로 강을 따라서 나옵니다. 강으로 가고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런데 예. 그 아프리카에서도 르완다 여기는 비닐봉지 사용을 아예 금지시켰다고요?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르완다가
국민 소득도 좀 별로 안 되고 이런 나라 아니에요? 예,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조치를 해요? 예. 독재를 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종신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최근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2년도에 임시직으로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 쭉 실권을 잡게 됩니다. 2008년도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비닐봉지 금지? 그렇습니다. 예, 이 아프리카 거기는 이제 굉장히 산이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오거나 이런 하수구가 막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니까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걸 봤더니 비닐봉지가 하수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제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르완다로 국경에 넘어가는데 10시간짜리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 국경에서 통과하는 절차를 밟잖아요. 그렇죠. 통과하는 절차를 가방을 다 뒤지더라고요. 세관들이. 그래서 비닐봉지를 다 뺏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엔 비닐봉지 출입 금지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철저하군요. 네. 그러니까 도착해서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가 바닥에 하나도 버려져 있잖아. 이야.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지? 네, 사람들도 너무 순박하고 노점상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발전의 단계를 가고 있는데 ODA라고 하죠. 국제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원조를 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정부패 때문에 이걸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면서도 그나마 좀 경제 발전에 많이 투자를 하고 부정부패 좀 덜하고 환경 문제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특이한 나라네요. 아주 특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부분을 강화해서 가니까 조금 시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케냐도 비닐봉지 금지예요? 네. 제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한국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국 라면이 그 마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거대한 대형 마트였어요. 체인점. 그래서 거기에 딱 갔는데 입구에 거대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플라스틱 백을 사용 금지한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4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이 4천만 원이에요? 예, 거기가 2,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GDP가. 대단하네요. 네. 우리나라로도 큰 돈인데 거기서는 엄청 큰 돈인데. 몇 억이죠? 몇 억 우리로 그렇습니다. 치면. 예.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막는군요. 예, 그래서 보니까 마트 안에서 사람들이 전부 장바구니를 들고 와서 장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케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좀 깨지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이런 걸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 오히려 잘하는 나라들이 좀 간간이 있더라. 그렇죠. 예,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죠. 가난한 나라 대부분은 쓰레기 문제에 무방비인데 몇몇 나라가 잘하더라. 그렇습니다. 또 사실 유럽 국가들 EU 수준에서도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없애기 운동을 거의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예.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들이 착착 각 국가마다 나오고 있고 EU로부터도 이제 나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입안되고 있고 또 기업들은 질량 자체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의 두께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생산을 좀 줄이고 있고 포장재도 크게 하던 거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아예 그 플라스틱 사용 양 자체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뭐 법이 또 그런 걸 강제할 거고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플라스틱 생산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 이런 업자들이 다 그것을 법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몇 톤의 쓰레기들을 취급하는지 그 플라스틱을 취급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입구와 출구까지 규제 정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투명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이제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하고 기업들은 따라가고 시민들은 계속 환경적인 마인드로 대화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걸 아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도 있다면서요. 네, 저 역시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은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를 돌면서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빈이었어요. 무슨 궁전 같았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무슨 신데렐라 사나 어린아이들의 놀이터인가? 무슨 놀이공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까이 갔더니 소각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신청해서 제가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서 이제 소각되고 있는 이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냄새가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을 제가 인터뷰했어요. 이 소각장 혐오시설인데 이것에 있는 게 괜찮습니까? 왜 이게 혐오시설이냐?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더라고요.
이 건물 자체가 너무나 사랑받는 건물이다,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당신처럼 이 건물을 보고 이곳으로 온다, 사람들이. 관광 자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와서 주변 경제 상권이 살아나고 예. 그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난방열로 전력과 난방열도 만들고 뜨거운 물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6만 가구에 배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린이 놀이터로도 써요,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인 줄 알아요. 궁전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네, 어린이 놀이터로 쓰진 않고 그건 아니고. 환경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전시관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소풍도 오고 견학도 오고. 예. 또 있어요? 그런 혐오 시설을 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시킨 곳. 제가 덴마크 가서 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또 뭐예요? 야, 이게 은색 빛깔의 엄청난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스키장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각장인 거예요. 소각장인데 거기다 스키장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소각장 위에다가 슬로프를 만들어가지고 건물 옥상에서부터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레스토랑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 혐오시설에서 그런 음식을 먹고 소풍을 오고 이걸 즐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역시 덴마크 사람들도 그 건물을 되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까 그 오스트리아처럼 그런 쓰레기 소각된 열을 가지고 지역 난방을 하고 뭐 이런 시스템까지는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멋지게 예술 작품처럼 내지는 스키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구경 오게끔까지는 못 하거든요. 예, 아직은 그런 상황이죠. 한 걸음만 우리가 더 나가면 되겠네요. 결국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쓰레기의 발생 속도를 처리 속도가 못 따라가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것은 단순히 행정을 유능하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시민들 전체가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유럽과 심지어 일본도 그런 점을 찾아서 도심 한가운데다가 소각장을 다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이 함께 우선 발생을 줄이자. 기업은 만드는 것부터 줄이자. 그렇죠. 만들 때부터 그게 어디로 처리될 것까지 책임지도록 하자. 맞습니다.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분리수거나 이런 거 철저히 꼼꼼하게 잘 하자. 그렇습니다. 또 가능하면 장바구니나 이런 거 들고 다니자. 뭐 이런 거고. 그다음 지자체나 뭐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친환경적 정책, 제도, 법 그쪽으로 기업들이 오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또 때로는 페널티도 주고.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소각장이나 이런 거는 가급적 좀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게. 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는 평균 이상은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전 세계적 평균이 너무 낮게 지금 형성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구 전체가 오염물질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평균보다 잘한다고 우쭐대지 말고 갈 길이 멀군요. 오늘 민간연구소 쓰레기센터의 이동학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